오늘도 여러분들과 ETF 공부 이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현지 과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과장님. ETF 시장의 열기가 진짜 뜨거운 게 우리 박현지 과장 수치가 있어요. 네, 박현지 과장님 바쁘면 바쁠수록 관련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거다. 그렇죠? 네, 그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따라 더 네. 힘들어 보이는 거는 우리-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실제 팩트인가요? 조금 힘들긴 한데 아, 괜찮습니다. 목 상태가 알겠습니다. 약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저희가 내용을 쏙쏙 뽑아서 네. 1부에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ETF 시장 동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어떤 ETF가 상승했고 하락했는지 트렌드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너무 빨리 급변을 하다 보니까 하루 차이가 나도 조금씩 종목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근데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 우주 항공 테크 ETF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관련된 테마 ETF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렇게 4개 정도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AI 전력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전도율이 좋은 은을 좀 더 써야 된다. 그러면서 구리 이런 쪽으로 조금 또 자금이 스물스물 이제 유입되는 오, 부분들이 그러네요. 나타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얼마 안 6월이죠.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도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은 뭐 지속되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그렇죠. 이제 자금들이 어디를 또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곳이 로봇 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LG전자 지금 11% 넘게 아이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네. 강증이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사실 로봇 관련돼서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관심이 좀 저는 가더라고요. 네. 요즘 그래서 로봇 관련된 ETF 자동차 톱3 플러스나 이런 ETF도 좀 눈에 띄어서 네.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에서 지금 로봇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CES 끝나고 나서 한번 네. 확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초에. 나서 전쟁 이후에 좀 이렇게 주가가 흔들렸다가 다시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하락한 ETF들은 어떤 ETF들이 있었을까요? 네. 게임이나 이제 금융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 이런 쪽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경기가 좋다라는 확신이 조금 안 들 때 그리고 네. 금리가 올라갈 때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융 섹터 같은 거는 그런 좀 부분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게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안 좋았는데 아까 네이버 올라간다고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순환매가 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확인한 데이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한 국내. 섹터 네. 두 가지 확인을 받고 이제 해외 미국 쪽 네. 한번 봐야죠. 자, 미국 시장 동향을 살펴주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상단에 AMD 눈에 띄실 거예요. AMD 그리고 그러네요. 28%. 슈퍼 마이크로 실적 발표한 기업. 네, 네. SMCI 이렇게 보면 다 인컴 스트래티지 ETF라고 해서 파생형이고요. 대부분 배당 많이 주는 그런 커버드 콜 형태의 ETF들인데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AMD, 슈퍼 마이크로 이런 애들이 좀 눈에 띄었던 그리고 테슬라까지 눈에 띄었던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AI가 가고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저 5번 섹터는 정말 자랑스럽네요. MSCI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리아. 지금 상위 5손가락 안에 코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야죠. 네. 일단은 EWY가 굉장히 요즘 핫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코덱스 200 이런 게 핫하듯이 네. 미국 분들이 이제 미국 기관에서 EWY를 많이 사고 있고 자금 유입이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로 이제 거래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가 열렸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WI를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장에 대한 뷰가 좋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저 근데 맨 네. 앞에 있는 저 수위는 뭐예요? 수위. 이거 스테이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쪽. 스테이킹하는 ETF입니다. 이게 지금 40%가 올랐다는 거는 뭐 잘 제가 모르지만 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뭐 별로 안 좋거든요. 좋아진다는 건가요? IBIT 같은 ETF들로 자금 순유입 자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리스크를 이제 위험 자산을 계속해서 선호하는 양상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나 이런 쪽 보시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우려나 공포심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줄었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네. 계속해서 AI 테마, 뭐 로봇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이 쏠리는 모습들이 당분간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0일 날 발표될 예정이어서 사실 그때가 저는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예, 이게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라는 거는 모두들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더 좋게 나오느냐, 그리고 가이던스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제 AI가 더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주간 ETF 시장 동향 미국 하락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락 쪽 같은 경우는 네. 원유가 하락한 부분들 보이실 거예요. 원유 가스 기업 아니면 오일, 비트코인 그리고 엑슨모빌 같은 대표적인 ETF들이 하락했는데 네. 전쟁이 어쨌든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쟁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협상이 좀 결렬되니 마니 하면서 유가가 $100 이상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계속 관련 원유 ETF들도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락하는 그 추세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넷플릭스 있잖아요. 네. 폭삭 소가수다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그거 언제쯤이에요? 넷플릭스를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때 근데 투자를 했다고요? 폭삭 속았죠. 속아버렸습니다. 지금 아이고. 넷플릭스가 계속 저렇게 하락이어가지고 뭐 속아버렸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넷플릭스 많이 보지 않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OTT 시장에서 계속된 강자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약간 이제 네.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카카오. 좀 카카오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속을 들어갔다가 썩이는, 네.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넷플릭스도 좀 약간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뭐 하락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관련 ETF가?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네. 이제 P가 올라가야 되는데 프라이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속도 프라이스가 뭐 정체된 상황에서 Q까지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이 가입자 수, 구독자 수 이런 걸 다 공개를 했었어요. 네. 분기별로.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안 하고요. 이제 뭔가 성장성이 둔화가 됐다라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통신주나 그런 친구들도 거의 비슷한데 네. 차이점은 통신주들은 몇 개 없잖아요. 대체가 안 되는데 넷플릭스는 비슷한 OTT 기업들이 계속 더 있기 때문에 네. 디즈니부터 디즈니 그렇죠. 플러스나 뭐 이런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구도에서 조금 밀리는 건 아니지만 좀 경각심을 느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락을 받고 이제 질문 오늘 가봐야 돼요. 네, 질문. 그쵸? 오늘의 질문.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테마가 맞물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출시가 되죠. 네. 27일 예정이죠. 그렇죠. GPU, 메모리에서 이제 CPU로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투자자 성향별로 지속 가능한 반도체 ETF 투자 방법 있나요? 네, 있나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늘 가져오셨겠죠. 네, 일단은 지속 가능한. 네. 지속 가능하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집중형, 섹터 집중형 이런 거 아니면 레버리지 뭐 이런 거 투자하셔서 계속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일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다른 조금 더 폭넓게 분산 투자되어 있는 ETF, 반도체 ETF들을 일부 가져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해외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상장 허용이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허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위 종목 비중 30%까지 최대 허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풀어지는다는 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다라는 뜻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굉장히 공격적이시기 때문에 전체 주식형 레버리지 ETF 중에서 전체 주식형 ETF 중에서 레버리지 비중 자체가 11% 정도 안에서 개인의 비중이 60% 가까이예요. 기관보다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출시됐을 때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나 관심도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회 ETF들도 그 전에 다 상장이 됐었는데 밸류체인, 뭐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이런 것들 많이 상장되고 주식 혼합형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섹터 집중형 우리가 많이 아는 솔 뭐 반도체 AI 반도체 톱2 플러스나 뭐 톱4나 뭐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ETF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ETF들로부터 자금이 일부 유출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유출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상품이 아니어서 네. 일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들은 나타나겠지만 결국에는 업황 전체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미국의 사례를 좀 참고해 봤을 때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이 관련된 레버리지 ETF들이 상장을 했었어요. 2022년도 차트 보시면 네. 그 엔비디아는 레버리지가 NVDL이 올라가고 있죠. 본주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본주보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출시됐을 당시에 이제 테슬라는 액면 분할부터 이제 앨런 머스크 지분 매각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SNS X 인수 관련해서 노이즈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좀 추세적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거고요. 엔비디아는 출시하던 그 당시에 그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폭증하면서 올라가면서 레버리지까지 같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뭔가 사이클을 좀 탄 네, 느낌이네요. 사이클을 네. 탔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클도 크게 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반적으로에 걸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펀더멘털이 좋아요. 슈퍼 사이클이고 AI 메가 트렌드까지 엮여 있으면서 이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나 순환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레버리지 ETF가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좋겠지만 뭐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에는 이제 좋을 수 있는 이점들이 분명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배 ETF 출시 날에 우리 시장이 조금 어느 쪽으로 흔들릴까? 그러니까 자금이 쫙 유입되는 거는 좋을 수 있겠지만 뭔가 또 빼가지고 이동을 하면 수급의 불균형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그쵸. 보세요? 일단 수급의 불균형은 나타날 거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집중형 ETF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집중형 탑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ETF들은 조금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일반 그냥 코덱스 반도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유출은 있겠지만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갔다가 레버리지를 계속 하시진 않으니까 네. 하다가 또 다시 또 다른 것도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파이가 확대되는 그림이 형성될 거고 외국인들로부터 자금이 뭐 이 레버리지로 바로 유입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네. 그래도 국내 증시로의 관심이나 반도체 업황으로의 관심도가 지속이 되면서 계속 자금은 인플로우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ETF들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위에 오타는 보지 말아주시고요. 네. 별 그려진 거. 네. 그 4개 정도로 제가 해서 전혀 오타하지 않았어요. 네, 뭔지는 디자인인 줄 모르겠어요. 네. 알았어요.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4개 ETF를 갖고 왔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네. 끝에 가서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타이거 200 IT나 그 여기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라는 ETF 같은 경우는 분산형입니다. 보수율이 낮고요. 한 20개 뭐 가까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여 개에서 20개 가까이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ETF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거를 깔아놓고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중립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이거 반도체 탑 10이나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 플러스 같은 친구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의 상위권 시총 상위 기업들을 다 넣어가면서 그 분야의 리더들을 다 넣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타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리고 에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플러스 해외 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ASML, 뭐 엔비디아, 삼성전자, 뭐 TSMC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ETF여서 중립형이신 분들은 2번, 4번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1번 1번.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현재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를 담고 있는 글로벌 HBM 반도체 같은 ETF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D램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어요. 네. 최근 상장했거든요. 그게 메모리 3사에 집중 70%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D램이라는 ETF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삼전닉스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랑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랑 네. 흡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상위 구성 종목이 흡사하기 때문에 D램이냐 아니면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냐 요렇게 좀 미국 상장이냐 한국 상장이냐를 조금 두시고선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런 걸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다. 트렌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로 가서는 저는 이제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냥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 같은 거 이제 섞어서 그냥 반반 정도를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타이거 위험 중립형 같은 경우는 타이거 반도체 탑 10이나 아니면 같이 가져갈 만한 걸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좀 공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나 D램, 해외 상장은 D램 같은 거에 플러스 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만약에 됐을 때 좀 그때그때 좀 단기적으로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목이 좀 염증기가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좀 쥐어 구성톤. 짜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내용은 저에게 충분히 전달이 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자, ETF로 여러분들이 사실 퇴직연금에서 요새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반도체 관련한 ETF 뭐가 좋나 사실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내 성향에 맞는 ETF가 뭐가 있나 고민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내용들 여러분도 한 번씩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고 네. 이게 내 성향에 맞는 건가? 내가 원하는 종목들이 적당한 비율로 들어가 있나? 아니면 이걸 투자했을 때 좀 전체적인 시장을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종목에 대한 비중이 큰지 여부를 잘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현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좋은 컨디션으로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